어제부터 내린 눈과 강풍으로 오늘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는데요. 오전 이 시각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밤 사이에 내린 비와 섞여 살얼음이 서려 있어 출근길 운전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리노이주 경찰국 보고에 따르면 지난 밤 사이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충돌 사고가 접수되는데요. 올드오차드와 골프로드 사이의 인바운드 에덴스 익스프레스 하이웨이가 충돌 사고로 인해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제 할로윈 행사 중 어린이들이 대마 사탕을 받아먹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비단 캘리포니아 지역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죠.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후 유대인 증오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유대인 살해 협박글을 인터넷에 올린 명문 코넬대 학생이 검거됐습니다. 이달 19일 오후 6시 글렌비에 소재한 시카고 언약장로교회에서 개최될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열심히 연습에 매진 중인 시카고 크리스천 코럴의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는 12월 2일부터 29일까지 한 달여 동안 놀스브룩 공립도서관에서 금실문화회와 놀스브룩 도서관 공동주최로 2023 시카고 한인 사진전시회가 열립니다.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프로그램이 다른 작가들의 그림으로 학습을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상 두 번째로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가 수술 6주 만에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코로나 퇴직, 의대 정원 제한 등이 맞물리면서 의사 구인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의과대학 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뒤 미국에서 의사가 최대 12만 4천 명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남부 내륙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확산해 주민 약 4천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금리 결정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일어난 사망사고와 관련한 민사재판에서 테슬라가 승소했습니다. 뉴욕에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의 마찰이 총격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말을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직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과 강풍으로 오늘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는데요. 오전 이 시각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밤 사이에 내린 비와 섞여 살얼음이 서려 있어 출근길 운전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리노이주 경찰국 보고에 따르면 지난 밤 사이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충돌 사고가 접수됐는데요. 올드오차드와 골프로드 사이의 인바운드 에덴스 익스프레스 하이웨이가 충돌 사고로 인해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몬트로스 애비뉴 근처 케네디 고속도로에서도 자동차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여러 개의 배럴을 무너뜨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을 지날 때에는 운전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바운드 비쇼포드 프리웨이에서는 세미트럭 3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이 시각 103번가 근처 차선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I-80번과 94번 인터체인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램프에서도 여러 건의 충돌 사고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오전 WGN의 긴급보도에 따르면 어제 저녁 매티슨의 볼머로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돌의 원인과 부상자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I-57번 볼머로드를 따라 18대 차량이 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시카고 일원에 발령된 겨울 기상주의보가 오늘 오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인디애나주 포터 및 레이 카운티가 그 해당 지역으로 시카고 비상관리통신국은 대중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합니다.
시카고 기상관 축소가 있는 오헤오 국제공항의 어제 기온은 29도, 교외 지역은 44도를 기록했는데요. 국립기상청은 차가운 저기압이 시속 48에서 64km의 서풍에 밀려 상대적으로 따뜻한 미시간 호수를 지나면서 눈을 뿌렸다며 호수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시카고에서 10월에 첫눈을 보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할로윈에 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강한 일은 드물다며 특히 최근 3년간 시카고는 할로윈에 50도대의 온화한 날씨를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시카고 지역의 10월 31일 평균 기온은 최고 55.94도, 최저 41도. 시카고의 할로윈 날 눈이 내린 것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884년 이래 단 8차례뿐입니다. 할로윈의 시카고 지역의 기온이 가장 높았던 기록은 1950년에 84도, 가장 낮았던 기록은 1873년에 23도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제 할로윈 행사 중 어린이들이 대마 사탕을 받아먹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캘리포니아 지역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죠.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엘러마디스의 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교내 할로윈 행사 도중 과일맛 사탕을 받아먹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는 아이가 받아먹은 사탕 껍질을 살폈고 대마 성분인 THC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 사탕에는 THC가 10mg가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 중 3명이 같은 사탕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대마 사탕의 모양이 아이들이 평소 먹는 간식과 비슷해 보였다며 학교와 다른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받고서야 포장지에 THC가 쓰여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힙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부모들은 자녀가 받은 할로윈 사탕을 모두 확인해 대마 사탕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혹시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후 유대인 증오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유대인 살해 협박글을 인터넷에 올린 미 명문 코넬 대학생이 검거됐습니다. 어제 AP,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뉴욕주 피츠버드 출신의 코넬대 3학년 패트릭 다이를 체포했는데요.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토론 사이트에 유대인들의 죽음을 주장하면서 캠퍼스 내 코서 식당에 총을 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다이는 오늘 뉴욕주 시러큐스 연방법원에 출석해 예심 판사에서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에 말리나 코넬대 관계 담당 부총장은 성명에서 용의자를 체포한 FBI에 감사하다며 반유대주의적 위협에 충격받았고 규탄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 코랄은 2010년 2월에 창단했어요. 그래서 연주를 한 9회 정도 했고요. 올해가 10회째예요. 단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 크리스찬 이름처럼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교파에 상관없이 모여서 찬양하는 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미국 친구들도 7명이나 되고요.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이달 19일 오후 6시 글렌비에 소재한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에서 개최될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열심히 연습에 매진 중인 시카고 크리스찬 코럴의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번 연주에서 크리스찬 코럴은 22명의 챔버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를 연주합니다. 더욱 풍성하고 웅장한 하모니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용함 지휘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좀 단절됐던 분들을 좀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크라운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왕관을 씌운다는 그 행위가 연상된다는 그 대관식 미사를 저희가 1부로 준비를 했고 그 2부는 성가곡들은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돌아오면은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의 주제가 이렇게 쭉 흐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창단 초기부터 부지휘자로 섬기다 지난 2016년부터 상임 지휘자로 활동 중인 이 지휘자는 서로의 소리와 마음이 하나가 돼 울릴 때 진정한 합창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40명의 단원들이 지난 1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다. 한 분 한 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연주날을 기다리고 있다며 추대의 말을 전합니다. 특히 라틴어 원어로 부르게 될 작품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번역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사실 이제 많이들 라틴어를 하는 게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상 이 음악이라는 게 거의 유일하게 인터내셔널 랭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다 통할 수 있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막을 저희가 아주 크게 대문짝만하게 준비를 하고요. 가사 하나하나 다 이제 라틴어 가사, 영어 해석, 한글말 해석까지 다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창단원들이 거의 7년 동안 저랑 같이 하면서 매년 라틴어로 된 곡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지시고 이제는 좀 인조이할 수 있게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연주회가. 그리고 모든 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연주에 오셔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장 신현희 권사는 우리 합창단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통한 예배를 목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며 올해 정기 연주를 통해서도 시카고에 계신 모든 동포 여러분이 평안함을 느끼고 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곡을 가지고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정말 저희들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펀트비 또 메스 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 같이 있던 분들이 내려가던 자가 올라가고 안 들리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영적인 부분을 많이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자기의 일상으로 가서 이웃과 나누는 그런 합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한편 이용함 지휘자는 한 목소리로 찬양을 원하는 누구든 언제든지 합창단 조인을 환영한다며 동참을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가족 같고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정말 그 초롱초롱하게 연습하는 그 모습이 제가 정말 대충대충 할 수 없게 저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또 어떻게 보면 부담감인데 굉장히 감사한 부담감인 거죠. 지휘자로서. 거기에 너무 보람을 느끼고 우리 합창단원들이 너무나 같이 노래하는 같이 찬양하는 이 즐거움을 너무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연주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정말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하는 게 제가 이렇게 확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음악적으로 당연히 발전하는 거는 조금씩은 당연히 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은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코럴 합창단의 정기 연습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울링에 소재한 놀스필드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찬양이 귀한 걸 알게 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찬양하는 분들끼리도 너무 이렇게 깊어지고 그 관계가 주고받는 그 사랑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답니다. 모든 연령이 저희 합창단에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사람도 있고 조금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같이 이렇게 할 때 더 풍성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몸이 불편할지라도 찬양할 수만 있으면 다 이렇게 오셔서 어우러져서 찬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신념이 있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다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 금실문화회에서 주최하는 2023년 시카고 한인 사진 전시회 소식입니다. 오는 12월 2일부터 29일까지 한 달여 동안 놀스브룩 공립도서관에서 금실문화회와 놀스브룩 도서관의 공동 주최로 마련되는데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시카고는 물론 한국과 뉴욕,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 중인 총 20명의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초청돼 2023 Korean Invitational 포토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내달 2일 토요일 오후 2시 도서관 2층에서 리본 커팅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시는 계속되는데요. 이날 주류 사회와 다수의 한인 사회 리더들이 초청돼 커팅식을 갖게 됩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금실문화회 이진 대표는 놀스브룩 공립도서관의 특별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 동포사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이런 뜻깊은 전시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예술문화를 미주류 사회와 타 커뮤니티에 소개하고 한국인의 긍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프로그램이 다른 작가들의 그림으로 학습을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일러스트레이터 및 만화가인 캘리 맥커넌, 칼리 오테스, 사라 앤더스 등 3명이 스테빌리티 AI, 미드저니 및 데비언 아트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들 3명은 해당 기업이 원작자 동의 없이 웹에서 스크랩한 이미지를 통해 AI 도구를 훈련시켰고 이는 예술가 수백만 명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생성된 이미지가 원본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원고 3명 중에 2명이 자신의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번 소송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됐는데요. 다만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을 수정 침해 범위를 좁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스테빌리티 AI가 저작권이 등록된 16개의 그림을 무단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스테빌리티 AI는 이미지 플랫폼인 게티 이미지 사이트 내 사진 수백만 장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미국과 영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기도 했죠. 미국 게티 이미지 측도 2조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상 2번째로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가 수술 6주 만에 사망했습니다. 어제 메릴랜드 의대 연구팀은 유전자 변형 돼지 심장을 이식받은 심장병 환자 로런스 토시보가 지난 30일 숨졌다고 발표했는데요. 해군 출신인 포스트는 합병증 등으로 다른 치료 방법을 모두 포기한 상태에서 지난달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죠. 그는 수술 받기 전 최소한 내겐 희망의 기회가 있다며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트는 수술 후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걷는 연습을 했고 한동안 부작용도 거의 보이지 않아 주목되기도 했죠. 수술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심장에 거부 반응 징후가 보였고 며칠 만에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숨진 겁니다. 앞서 메릴랜드 의대 연구팀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시도했으나 2달 만에 사망했는데요. 연구팀은 면역체계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를 변형한 뒤 2번째 수술을 집도했지만 포시트가 사망하면서 이번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기 이식 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기자가 10만 명이 넘지만 장기가 부족해 매년 6천 명 정도가 수술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코로나 퇴직, 의대 정원 제한 등이 맞물리면서 의사 구인난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어제 보도했는데요. 의과대학협회는 앞으로 10년 뒤 미국에서 의사가 최대 12만 4천 명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미국의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억 명 이상이 충분한 1차 진료 의사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 미국인 중에 절반은 정신건강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7명으로 독일, 호주, 프랑스보다 적고 OECD 주요국 평균인 3.7명보다도 뒤처져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42도까지 오르겠고요. 밤 최저 32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 전망됩니다. 기온은 점차 다시 오르기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52도, 밤 최저 37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30도, 습도는 85%, 바람은 서풍이 이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로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